자, 그러면 스프링 컨테이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컨테이너는 자, 이제 우리가 웹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서버 단에서는 이 요청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누군가가 어디로 이렇게 분배를 시켜줘야지만 되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때 그 분배를 시켜주는 얘를 뭐라 부른다 그랬냐면 컨테이너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컨테이너가 그 받은 자료를 통해서 어디로 배분시킬 것인가, 어디로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그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스프링 컨테이너는 가장 우리 스프링 쪽에서 핵심이 되는 구성 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성 요소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전반에서 사용되는 객체의 생성이라든가, 자 이제 자꾸 이제 용어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자꾸 해봅시다. 전반에 사용되는 객체의 생성이라든가, 이 객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우리가 워낙에 자바에서 많이 사용했던 용어잖아요. 근데 스프링에서는 빈이라는 용어를 자꾸 써요. 그래서 객체의 생성이라고 하면서 자꾸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 빈의 생성,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야. 빈의 생성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초기화를 진행을 하겠죠. 거기에 더불어 설정이라는 개념과 생명 주기를 통해서 관리를 해낼 수가 있겠죠. 이런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 책임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식당에 가면 매니저가 있죠. 매니저가 손님들 예를 들어 2명이 오시면 2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으로 보낸다라든가, 4명이 오면 4명의 식탁이 있는 곳으로 보낸다라든가, 6명이 오면 6명의 사람들이 오면 6명의 식탁이 있는 곳으로 옮긴다라든가, 이런 역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 매니저가 바로 컨테이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는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객체를 개발자가 직접 생성하지 않고 대신 생성하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해줘요.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편하죠. 내가 이거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 아, 이게 2사람이 오면 2사람, 4사람이 오면 4사람, 6사람, 6 이거 일일이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복잡한 내용들을 다 누가 대신해 준다? 컨테이너라고 하는 애가 대신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벌써 말만 들어도 아 그렇구나라고 벌써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스프링 컨테이너는요, 빈의 생성과 관리를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스프링 중심 엔진이고요. DI나 AOP, 생명주기 관리 등을 지원해서 개발자의 부담을 줄여줘요. 그러다 보니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유연함을 제공을 하겠죠.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스프링 컨테이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스프링 컨테이너의 특징을 얘기하다 보면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느슨한 결합이다 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느슨한 결합, 루즐리 커플링이라고 하는 느슨한 결합, 더불어서 재사용성, 테스트의 용이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제공을 해요. 재사용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아시죠? 재사용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스프링이 정말 여러분 해당되는 소스를 들여다가서 보면 오버라이딩 구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재사용성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과 더불어 테스트를 아주 용이하게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부분과 더불어 테스트를 하기 위한 부분을 구분해서 바로 내가 이 프로젝트를 바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테스트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행이 가능하게끔 이러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서 느슨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통 객체와 객체, 지금 여기냐면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구조 자체에 다양한 객체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묶어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다양한 객체들이 서로 묶어가지고 클래스를 구현하게 된다라 그러면 이 느슨한 결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객체 간의 관계가 서로 단단히 묶여져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몇 개들만 묶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만약에 클래스가 굉장히 다양한 객체와 연결시켜서
집중화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 그러면 만약에 어떤 하나의 클래스가 변동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클래스에도 즉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 쓰면 또 여러분이 자꾸 클래스 구조 생각하는 거니까 객체로 만들어져 있으니 그 객체가 변동이 되었다라 그러면 다른 객체에 어떻게 될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영향을 좀 덜 받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느슨한 결합이다라고 하는 용어로서 보통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느슨한 결합이라는 것은 객체 간 관계가 서로 단단히 묶이지 않고 변경 시에 파급 효과가 적은 상태를 말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프링 컨테이너는 아주 복잡한 내용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어디로 떠넘기고 하는 이러한 기법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스프링 컨테이너의 핵심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었어요. 빈을 생성한다. 빈을 생성하고요.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필요한 기능에 주입도 해낼 수가 있겠다. 우리가 그 주입을 DI 혹은 IOC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자, 생성과 주입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개발자가 요청하거나 설정한 빈을 생성하고 필요한 의존성을 주입하는 역할을 해준다. 두 번째로는 빈을 등록을 하고 조회하는 기능을 담당해줘요. 그래서 객체들을 키나 또는 타입으로 식별해서 컨테이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 생명 주기를 관리할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초기화를 하고 내가 뭔가 사용을 해서 소멸하기까지 이 모든 전반적인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통 생명 주기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런 생명 주기를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 컨테이너는 설정이라든가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로딩하는 역할도 마찬가지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내가 지금 이 해당되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려면 환경이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런 환경 파일을 로딩해주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계층적인 구조에 의해서 파일을 설정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그 설정이나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파일들은 보통 어떤 이름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냐면 프로퍼티즈다라고 하는 확장자나 알면 야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야물이라고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YAM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야음이라고 말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야물이라고 하는 요 YAML이라고 하는 확장자예요. 확장자 이렇게 프로퍼티즈라는 확장자 YAML이라고 하는 확장자이라고 하는 여기에 파일에다가 내가 뭔가 설정이나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적어두면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읽어서 반영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스프링 컨테이너가 맡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거 많이들 보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이건 누가 해주는 거였다? 컨테이너가 해주는 거였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AOP라든가 이벤트 혹은 메시지 처리와 관련된 이런 부가적인 기능 같은 경우도 제공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이 컨테이너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관리하거나 로컬 메시징이라든가 아니면 이벤트 점퍼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능들 있죠. 이러한 기능들을 내장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컨테이너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프링 컨테이너 참 얘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우선 대부분 알 수가 있죠. 그때 이 스프링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 이제 스프링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얘가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겠죠. 라이브러리 너무 잘 알죠? 라이브러리 이 라이브러리 안에는 뭐가 있겠다?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겠죠. 다양한 그 클래스들은 뭘 가지고 있겠다? 멤버들을 가지고 있겠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멤버가 뭐가 있는 거예요. 필드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모두 가질 수 있어요. 메소드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떠한 특화되는 업무에 적용을 할 때 내가 스프링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모듈들이 있는데 그 모듈 중에 얘네가 지원하고 있는 해당되는 필드나 메소드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앞으로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지런히 자꾸 찾아보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런 찾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필드들이나 메소드들이 뭐가 있는지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스프링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구조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스프링 컨테이너의 계층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얘기예요. 자, 스프링 컨테이너가 바로 최상의 개념이에요. 최상의 개념. 자, 그래서 그 스프링 컨테이너를 기념으로 자, 이제 그 하위에 해당되는 실질적인 라이브러리가 뭐가 있는가 보면 빈 팩토리라고 하는 자, 이제 빈 팩토리 뭔지 알죠? 이젠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객체. 이 객체를 기본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빈 팩토리라고 하는 이러한 뭔가 클래스가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빈을 생성해 주거나 의존성 주입을 하거나 아니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등 이러한 기능에 대한 것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컨테이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가장 기본에 있는 거니까 필요한 내용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계속 추가시켜서 뭔가 내용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빈 팩토리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얘를 기반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될까? 상속을 받아서 조금 더 쉬운 하이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겠죠. 바로 그게 뭐냐면 빈 팩토리를 확장해서 아주 사용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확장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통해서 내가 마찬가지로 빈을 생성하거나 의존성 주입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능들의 핵심적인 기능들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 이런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불러다가 사용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어떨까요? 모든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많이 내포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빈 팩토리보다는 조금 더 사용하기 쉬운 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일 텐데 근데 내가 이제 주 업무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디자인 패턴에 따라서 뭔가 만들어내고자 할 때는 그 필요한 업무에 따른 또 뭔가를 구현체를 확장시켜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고맙게 얘네가 또 확장된 구현체를 또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름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잖아요. 자, 그러면 뒤에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이름 똑같죠? 맞죠? 거기에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외 플러스 알파로 확장되어 있는 기능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특정한 분야에 특화된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 보니까 클래스 패스와 더불어서 XML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클래스 패스와 더불어서 XML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로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현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패스와 XML 파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할 때 이거까지 다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클래스 패스라든가 XML이 아니라 그냥 일반 파일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가져다 쓰겠다라고 할 때는 파일 시스템 XML이라고 해서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바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뭔가가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애노테이션 컴피그다라고 하는 요 이름이 우리가 접두로 있는 것을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웹을 좀 많이 쓰게 될 테니까 웹과 관련되는 걸 가져다 쓸 거예요. 라고 할 때는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다라고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웹을 가져다 쓸 거니까 어디를 많이 접근할까요? 여기 많이 접근하겠죠.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수업 시간에 우리는 앞으로 유지보수도 하셔야지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클래스 패스 XML이라든가 애노테이션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사용해 볼 줄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새롭게 만들어내고자 할 때는 내가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자바 기반으로 내가 처음부터 만들어내면 되는데 초보자들한테는 그런 일을 잘 안 시켜요. 그러니까 초보자들한테는 보통 뭘 시키느냐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소스를 분석하면서 유지볼 수 있는 일을 작업을 시키시고 그게 1년에서 2년 정도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만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기본 처음부터 웹 애플리케이션 처음부터 스프링 부트 이렇게 다룬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오리지널서부터 내가 다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웹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정말 더 쉽게 내가 XML 기반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XML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고 하는 구현체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장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애노테이션 컴피규, 애노테이션 컴피규는 말 그대로 뭐냐면 완전히 이거는 자바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설정해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프링 컨텍스트라고 하는 계층 구조를 보고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겠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빈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스프링 컨테이너의 루트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빈을 생성하거나 조회하거나 아니면 의존성 주입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에 대한 최소 기능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져다가 프로그램 하려면 내가 조금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인데, 얘는 이 빈 팩토리를 상속을 받아서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게끔 만들어진 건데, 그 추가되어 있는 기능이 뭐냐면 국자에 대한 기능들, 그 다음에 이벤트 발행하거나 리스너를 추가시키는 기법들, AOP나 트랜잭션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조금 더 추가시켰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국자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요즘은 우리가 뭐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했을 때 웹을 뭐 선진국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뭐 환경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언어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더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 과정을 좀 제공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기법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국제화 기법이에요. 그래서 국자라고 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이러한 기능이 추가가 됐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기능과 이 기능이 같이 추가가 된 것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구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빈 팩토리만 적용이 됐을 때는 엄청나게 또 내가 추가해야 되는 기능이 많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간소화됐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토대로 내가 특화되어 있는 내용, 내가 지금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얘를 조금 더 확장해서 구현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클래스 패스의 XML에서 빈을 로딩하고자 할 때 클래스 패스 XML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있어요. 파일 시스템 경로에서 XML을 로딩하고자 할 때는 파일 시스템 XML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구현체가 있고요. 내가 순수하게 자바만을 가지고 만들어낼 때는 애노테이션 컴피규다라고 해서 애노테이션 컴피규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얘는 다음과 같이 애노테이션, 애너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애노테이션 기반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앞으로도 웹 많이 쓰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겠다.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전용 컨텍스트입니다. 얘는 디스패처 서블릿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 이제 앞으로 또 많이 듣는 내용이었었죠. 우리가 요거 MVC 모델에서 많이 나왔던 용어였던 거 기억이 나시죠? 자, 그 디스패처 서블릿과 함께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스프링 컨테이너의 동작에 대한 흐름을 들여다보면, 자, 스프링 컨테이너의 동작은, 자, 이제 첫 번째 뭐냐면 뭔가 환경에 대한 설정이 있어야지만 되겠죠. 환경에 대한 설정. 자, 내가 예를 들어서 XML 파일이라든가 아마 자바 컴피규라든가 아니면 애니테이션을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 빈을 쓸 거야 라고 하는 빈 정의와 관련된 기능들을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설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설정. 자,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이제부터 인스턴스화 시켜야 되겠죠. 자, 인스턴스화 너무 많이 들어봤죠. 자, 뭐 생각하면 된다?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뭔가를 생성시킬 거야. 이게 변수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변수? 인스턴스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요거.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으로 스프링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환경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먼저 읽어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빈을 생성시킬 거예요. 빈을 생성. 그 다음에 뭐야? 그 빈에 필요한 의존성 주입들. 아까 내가 이제 필요에 의한 뭐 또 다른 뭐 라이브러리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에 내가 뭐 입력값으로 뭐를 넣었다 뭐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의존성 주입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존성 주입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생성되어 있는 빈에 필요한 의존성을 주입시키면 된다. 자, 이거는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보통 이거 입력이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의존성 주입. 의존성 주입. 의존성 주입에 의해서 뭔가의 데이터 값을 받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뭔가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이 주입하는 방식은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명시적인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쟤네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동 방식에 의해서 주입된 형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 뜻이에요. 그래서 자동 명시적 주입 방식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얘네들이 뭔가 초기화도 할 수가 있겠고요. 초기화 과정도 거칠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빈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초기화 및 사용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자, 이제 다 썼어요. 우리 여러분 흔한 예로 뭐 스캐너 클래스 가져다 쓸 때 sc.cloud 이렇게 문을 닫았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지금 컨테이너를 동작하기 위해서 빈을 생성을 했으니 빈을 어떻게 줘야 될까? 소멸해 줘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종료 시에 빈을 소멸하거나 자원을 관리해 주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더라. 자, 그러다 보니 자, 이제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돼요.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의 흐름에 있어 동작이 되는가 유심히 봤더니, 자, 먼저 환경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설정. 자, 그 설정이 됐으면 이제부터 이제 뭐야? 우리 객체 멤버들을 가져다 쓰려면 뭐부터 사용했었어요?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를 먼저 생성시켜서 인스턴스화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다? 생성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생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뭔가 메소드를 가져다 쓸 때 그 메소드에 입력값으로 뭔가 넣어줄 수도 있겠죠. 이거를 스프링에서 무슨 개념을 쓴다? DI, 의존성 주입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쓴다. 주입이라는 개념. 그럼 그 주입에 의해서 뭔가 데이터 값이 입력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내 필요에 서 뭔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뭔가 초기화라고 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내부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 빈을 사용을 하든 뭔가 사용화에 대한 개념이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올 거다? 소멸이라는 과정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스프링 컨테이너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이제 감이 조금 오시기 시작을 해요. 이러한 스프링의 동작 개념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 그때 이제 내가 이 시점에서 뭘 호출해야 되는 건지, 뭘 의존성 주입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건지 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스프링 빈 등록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게요. 자, 제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번 해봤어요. 한눈에 이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강의 내용을 제가 일일이 이거 얘네들 다 따로 슬라이드를 다 장당으로 정리를 했었어요. 장당으로 정리해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기억을 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보면 자, 기본적인 위치라고 하는 항목에서 따져보면 XML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설정 파일은 어디로 만들어져 있냐면 확장자가 XML로 만들어져요. XML. 그래서 application context.xml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application context라고 하는 것에다 만들어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앞에 이름을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이름 만들어 놓고 XML 파일로 저장하시면 돼요. 이게 XML 설정 방식이에요. 그럼 annotation은 어떻게 하느냐? 클래스나 혹은 메소드 위에다가 야,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지금 서비스는 무슨 서비스냐면 지금 컴포넌트를 구현할 거야. 아니면 내가 서비스를 구현하는 거야. 라고 클래스 상단이나 아니면 메소드 상단에다가 그 내용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바로 애노테이션 기법. 근데 이게 지금 애노테이션 기법은 사실은 우리가 자바에서 쓰는 기법이잖아요. 근데 그 자바에서 자바 컴피규 방식으로도 지원해낼 수가 있어요. 그 자바 컴피규 방식으로 지원해낼 수 있는 그 방식, 얘네들은 어떻게 쓰냐면 애노테이션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요 내용을 먼저 쓰시고요. 클래스 내에 빈을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빈을 메소드로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지금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메소드가 있어요. 그 메소드 위에다가 빈이라고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요 방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 자바 컴피규 방식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바 컴피규 방식. 그리고 그러니까 애노테이션 방법하고 자바 컴피규 방식이 어떻게 될까? 좀 혼동의 요지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좀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혼동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주 있잖아. 자꾸 프로그램을 해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해보시면, 이거는 그냥 순수한 애노테이션 기반으로 내가 환경을 설정하고 그 설정되어 있는 값을 통해서 뭔가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지금 해당되는 애노테이션은 자바 컴피그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방식인 거야. 라고 이렇게 자꾸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자꾸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은 이렇게 뭐 컴포넌트 서비스 리파지토리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애노테이션, 이게 애노테이션 기법. 그러면 애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이 여기에서만 쓰이느냐? 아니죠. 자바 컴퓨팅 방식에서도 그대로 얼마든지 쓰일 수가 있다는 말 뜻이 되는 거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더 깊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결과물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24-000064.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